1번입니다.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 서비스의 기본 원칙을 올바르게 지킨 것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상대방과 가까운 거리의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최소 1초 이상 눈을 맞추며 상대를 본다가 되겠습니다. 1번은 억제대를 하시면 안 되겠죠. 2번은 손으로 덥석 잡아버리시면 억압하는 느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양손으로 밑에서 받쳐서 존중하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처럼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올리시면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어깨가 탈구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지지하셔야지 겨드랑이를 잡아 끌어올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왼쪽 눈에 안약을 넣는 위치와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천장을 보게 하시고 그죠?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서 아래 결막낭의 중앙이나 외측으로 1, 2cm 높이에서 뚝 떨어뜨리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눈동자를 보셔야겠다. 그죠? 정면으로 있는 그림은 아니죠. 천장을 보게 하시고 중앙이나 외측이고 내측은 안 된다는 것도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cm 높이에서 뚝 떨어뜨리는 이유는요. 그렇죠. 각막 손상 예방을 위해서 결막낭에 떨어뜨리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왼쪽 눈에 안연고를 넣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아래 눈꺼풀을 잡아당겨서 아래 결막낭 위에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1cm 정도 짜넣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이동변기로 옮겨 앉힐 때 이동변기의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건강한 쪽에 빈틈없이 붙이거나 30에서 45도가 되겠죠. 편마비가 왼쪽이기 때문에 건강한 오른쪽에 30에서 45도로 붙였습니다. 참고로 빈틈없이 붙이는 경우는요. 대상자를 안아서 들어야 될 경우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빈틈없이 붙일 수도 있습니다. 침대에서 이동변기나 침대에서 휠체어나 방법은 다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마비 시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5번 유치 도뇨관 소변 주머니의 위치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소변 주머니는 역류성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광보다 낮게 놓으셔야겠죠. 침대에 누워 있으실 때도 이동은 가능하지만 아랫배 부분이죠. 방광보다 낮게 소변 주머니를 위치를 하셔야 역류가 되지 않겠죠. 6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건강한 쪽에 30에서 45도이기 때문에 왼쪽이 편마비죠. 그래서 오른쪽 30에서 45도로 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7번 칫솔질을 도울 때 칫솔에 치약을 올바르게 짠 경우는요. 그렇죠. 4번입니다. 치약을 칫솔모 위에 눌러 짜서 치약이 솔 사이에 들어가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8번 손톱과 발톱을 깎아줄 때 옳은 모양을 찾으시오. 정답은 1번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깎아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귀약을 투여할 때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귓바퀴를 잡아당기는 방향은요.
정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후상방으로 잡아서 당기시면은 약물이 더 잘 들어갈 수 있겠지요. 11번입니다.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없는 옷을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왼팔, 머리, 수액병, 오른팔. 입마 복권으로 푸시면 되겠지요. 옷을 입힐 때는 마비된 쪽부터 입혀주시면 되고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겨주시면 됩니다. 옷 입히기에서 원칙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입마 복권이 되겠고요. 두 번째 원칙은요.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나자. 자, 지금처럼 입힐 때 마비 쪽을 입혔다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팔은 건강한 팔로 순서가 끝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수액을 항상 건강한 쪽에 맞는다는 겁니다. 마비된 쪽에는 수액을 맞지 않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수액을 맞고 있으시고 왼팔, 입마니까 마비인 왼쪽부터 들어가시고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납니다. 그죠? 정답을 보시면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나는 거는 1번밖에 없네. 그죠? 중간에 머리가 들어가거나 수액병이 들어가거나 하지만 지금처럼 머리와 수액이 2개 다 들어갔을 경우는요. 항상 건강한 쪽에 수액을 맞기 때문에 수액병과 건강한 팔은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0번과 11번 순서가 바뀌었죠. 10번 수액을 맡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단추 없는 옷을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왼팔, 수액병 머리,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입마 벗건이겠죠. 벗기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겨주시고 마비가 오른쪽이니까 건강한 왼팔부터 넣어주시고 두 번째 원칙 팔로 시작해서 팔로 끝난다. 그죠? 그리고 항상 건강한 팔에 주사를 맞기 때문에 건강한 팔과 수액병은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2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일으킬 때 허리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다리는 적당히 벌리고 무릎은 굽혀주시고 중심은 낮게 해서 하체에 중심을 두시고 허리는 펴고 몸 가까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무릎도 굽혔고 다리도 벌렸고 허리도 폈죠. 허리를 펴지 구부리지 마시라는 것을 5번 사진처럼 너무 수그리지 마시라는 거죠. 그렇죠? 13번 누워있는 대상자에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 신체 안정을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변기 사용과 다시 말해서 간이 변기 사용이겠죠. 또는 침대 위에서 이동 보행 시 신체 안정에 도움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14번 협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침대 아래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위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침착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시고 대퇴 부위를 지지하고 침착면을 밀며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대상자가 침대머리 쪽 난간을 잡고 있고 요양보호사가 대퇴 아래 한 손은 침착면을 밀며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편마비로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 손으로 잡고 있겠죠. 사진으로 본다면 요양보호사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편마비다.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 손으로 위에 난간 머리 쪽을 잡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15번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있을 때 침대 위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양편에 마주보고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잡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나란히 쓰셨고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잡고 하나, 둘, 셋 위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협조가 가능한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침대 아래로 내려가 있을 경우에 신체 정렬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오른손으로 침대 머리 쪽 난간을 잡고 이동하도록 합니다. 편마비가 왼쪽이시기 때문에 건강한 오른쪽으로 난간 머리 쪽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대상자가 오른쪽으로 쏠려서 누워있을 경우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위치는요,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셔야겠죠. 오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잡아당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왼쪽에 쓰셔야겠죠. 18번 침대 오른쪽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왼쪽으로 당겨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왼쪽에 쓰셔야겠죠. 그리고 하체를 먼저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하 순서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상반신 같은 경우는 목 겨드랑이 잡고 허리 아래 지지를 합니다. 목 겨드랑이 하나, 허리 지지하시고 하반신은요, 허리와 엉덩이 아래를 지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지지하시고 엉덩이 아래 잡고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 이동하시면 되겠네요. 자, 1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한다. 이때 지지할 부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등과 어깨 그리고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잡고 지지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은 어깨를 둘 다 잡고 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왼쪽 손으로 짚고 일어난 사진이 될 테고요. 누워있는 상태였다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건강한 왼쪽에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려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건강한 쪽에 쓰셔야 일어났을 때 마주보고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2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돕기 자세로 옳은 것. 정답은 1번입니다.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을 지지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조하는 경우는 마비층 무릎 앞쪽과 양쪽 손으로 허리 지지하시고 옆에서 지지하실 때는 마비된 대퇴부와 반대쪽 허리를 감아서 일으켜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요. 오른쪽 무릎 지지하고 있고 양쪽 허리 지지하고 있어서 정답이네요. 2번은 왼쪽 무릎 지지하고 있어서 안 되시고 3번은 무릎은 지지를 했지만 옆에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를 잡지 않았어요. 틀렸고 5번 같은 경우는요. 왼쪽에서 지지를 하시는데 편마비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왼쪽 위치 자체가 틀렸습니다. 21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침대로 두 사람이 이동시킬 때 자세로 적절한 것은 손 지지하는 부위를 보셔야겠네요. 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어깨, 허리, 무릎을 잡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보실 거는 침대에서 침대로 이동하실 때 가장 처음 하시는 거는 그렇죠. 침대 높이를 수평으로 맞춰주시고 두 번째는 대상자 준비 자세죠. 양손은 가슴에 무릎은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지를 하고 네 번째는 들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등에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체위를 엎드린 자세로 변경할 때 아랫배와 발목 밑을 베개로 지지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보실 게 베개를 지지하는 부위는 들어간 부위죠. 아랫배와 그리고 발목을 지지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나 무릎이라든지 어깨로 가시면 안 되겠죠. 들어간 부위를 베개로 지지해 주시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23번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무리하게 앉히려고 할 때 골절되기 쉬운 부위를 찾아보시오. 정답은 넙다리뼈가 되겠습니다. 같은 말로 허벅지뼈, 같은 말로 대퇴뼈가 될 테고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너무 편하게 누워 계셔 보이지만 일어나실 때 골반이 뚝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릎을 살짝 세워주시면 각도도 줄어들면서 좀 편안하게, 좀 시원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24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가 숨이 차다고 합니다. 변경해 주어야 할 자세로 옳은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에 상체 일으킨 반좌위 각도는 45도 정도 세운 자세가 되겠습니다. 숨이 차다고 할 때 또는 세수할 때 또는 식사할 때 마지막은 비위간 영양을 할 때도 반좌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25번 등에 상처가 있는 대상자가 등이 아프다고 호소할 경우에 취해야 할 자세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3번 엎드려 있는 자세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26번 휠체어의 잠금장치 작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를 찾아보시오. 정답은 뒷바퀴 공기압이 되겠습니다.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지고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0.5cm 정도 들어가는 정도가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휠체어를 접는 순서를 찾아보셔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잠금 장치는 항상 처음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그리고 휠체어 위치를 봤을 때 발받침대, 그리고 엉덩이 시트, 팔걸이 높이로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방법은 밑에서부터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금 장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발받침대 2번, 시트 3번, 팔걸이 4번 순서로 밑에서부터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 휠체어 펴는 순서는요. 같이 풀어볼까요? 네, 잠금 장치부터 해놓으시고 위에서부터 펴시면 됩니다. 꽃봉우리가 펴진다 느낌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잠금 장치 무조건 1번이고요. 위에서부터 펴니까 그렇죠. 팔걸이가 2번, 시트가 3번, 발받침대가 4번. 29번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뒤로 들어가서
그대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뒤, 앞이죠. 후진 주차 생각하시면 되겠죠. 뒤로 들어가는 이유는 층 버튼을 누르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30번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가 되겠습니다. 앞바퀴를 올렸죠. 살짝 올린 상태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갈밭, 돌밭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해서 앞바퀴가 작은 바퀴죠. 굴러가면서 진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대상자가 좀 진동을 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티읕 기억나시나요? 티읕이 들어가면 항상 앞바퀴를 올립니다. 티읕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그리고 문턱, 도로턱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앞바퀴를 올리고 가지요. 3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하는 상황은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문턱이나 도로에 턱을 올라갈 때가 되겠습니다. 앞바퀴를 위로 올렸고요. 그리고 뒤를 밟았습니다. 휠체어 뒤에 보시면 약간 바 같은 게 있죠. 요양보호사가 발로 살짝 밟고 간 상태는요. 그렇죠. 도로에 턱을 올라갈 때가 되겠습니다. 양팔에 힘을 주고 휠체어 뒤를 발로 살짝 밟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 문턱을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32번 그림과 같은 턱에서 내려갈 때 휠체어 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앞바퀴를 들고 앞으로 내려간다. 2번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한 번에 내려간다. 3번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앞으로 내려간다. 4번 뒤로 돌려 바퀴 한쪽씩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번 뒤로 돌려 뒷바퀴를 먼저 내린 후에 앞바퀴를 들어서 내려간다. 정답은 5번입니다. 뒤로 돌려서 뒷바퀴를 먼저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면에서 보고 있는 사진이지만 문턱을 그대로 내려오시면 넘어질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뒤로 돌려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 턱이죠. 문턱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상관없이 T에 들어가면 앞바퀴 올릴 거고요. 내려갈 때는 항상 뒤로 돌리셔야 되겠죠. 내려가는 경우는 지금처럼 문턱 올라갈 때와 내리막길 갈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죠. 뒤로 돌려서 앞바퀴를 들어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가시겠죠. 3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 건강한 쪽 30에서 45도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편마비죠. 팔이 접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30에서 45도 갖다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3, 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의 위치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1번 건강한 오른쪽에 갖다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35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각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보시면 휠체어 같은 경우는 건강한 쪽 30, 45도가 될 테고요. 요양보호사는 마비 쪽을 지지하시고요. 대상자 같은 경우는 건강 손으로 잡는다는 동일한 원칙이죠. 뭐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시든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시든 휠체어에서 이동병기로 가시든 그죠? 1번부터 보시면 일단 오른쪽이 편마비이기 때문에 휠체어에서 침대로 갑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왼쪽으로 짚고 가신 상태라서 맞는 그림이 되겠네요. 2번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야겠죠. 그러면 건강한 왼쪽 손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오른쪽 손으로 잡았기 때문에 틀렸죠. 휠체어에 앉으실 때 요양보호사 위치는 뒤에서 어깨와 허리를 잡고 휠체어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실 때도 왼손으로 잡으셔야 되는데 오른쪽부터 갔기 때문에 안 되겠죠. 위치가 잘못됐네요. 4번도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오른쪽으로 잡으면 안 되고 왼쪽으로 잡아야 되겠죠. 잘못됐습니다. 5번도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내려오실 때도 짚고 내려오셔야 되죠. 당연히 왼쪽 손으로 짚고 오셔야 되는데 오른쪽 손으로 집어서 틀렸습니다. 참고로 휠체어에서 바닥 내려오실 때는 요양보호사가 옆에서 쓰시고 지지하시는 부위는 가슴과 몸통이 되겠습니다. 36번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 둔부 높이가 되고요. 팔꿈치 각도는 30도가 되겠습니다. 37번 보행 벨트를 이용해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을 도울 때 착용 부위와 요양보호사 위치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1번이죠. 일단 착용 부위는 허리로 가셔야 되지 3번처럼 가슴으로 가시거나 5번처럼 좀 밑에 엉덩이로 가시면 안 되겠죠. 요양보호사 위치는 왼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왼쪽에 서 있으셔야지 2번처럼 그림이다 보니까 평면도죠. 그래서 오른쪽에 서 계시면 안 되겠죠. 보행벨트 착용 부위는 허리고 요양사의 위치는 불편한 쪽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아주시고 다른 한 손은요 반대편 벨트 손잡이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확대를 해서 좀 보겠습니다. 뒤에서 큰 손잡이가 있어서 잡아주실 거고 양쪽에 손잡이가 2개가 있죠. 사진처럼 왼쪽이 편마비다. 요양보호사가 왼쪽에 서 있을 거고요. 뒤에서 손잡이를 하나 잡아주시고 왼쪽에 편마비 쪽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뒤에서 따라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잡고 서 있을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중요한 건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먼저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왼쪽 손으로 잡으셔야겠죠. 왼쪽 손으로 잡고 지팡이를 사용하는 쪽에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 15, 옆 15 지점이 되겠습니다. 새끼 발가락으로부터 앞 15, 옆 15가 되겠네요. 자. 39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버스를 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팡이, 오른발, 왼발. 오지, 건마로 부르셔야겠죠. 버스를 탄다고 했으니까, 그죠? 올라갈 때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으로 갑니다. 객관식 문제지만 주관식으로 푸시라고 했었죠. 오지, 건마 적어 놓으시고 마비가 왼쪽이라고 하니까 마 밑에 왼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고요. 지팡이는 항상 혼자 갑니다. 정답은 GON을 찾으시면 되겠죠. GON 40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버스에서 내릴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지팡이, 오른발, 왼발. 네, 평지막원으로 하시면 되죠. 내리막과 평지는 방법이 같죠.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적으십니다. 내평, 지,
마건 적어 놓으시고, 마비가 오른쪽이라고 하니까 마 밑에 오. 그럼 건강한 쪽은요? 왼. 지팡이는 항상 혼자 갑니다. GON을 찾으시면 2번이죠. 지팡이, 오른발, 왼발. 4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내려갈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이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서서 지지를 하셔야 되겠고, 건강한 왼쪽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있으시고, 겨드랑이와 뒤쪽에 허리를 잡고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해서 평지를 지나갈 경우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내평, 지마건이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내평, 지마건. 마비가 왼쪽이죠. 마 밑에 왼, 건강한 쪽은 오, 지팡이는 항상 혼자 갑니다. 지 외노를 찾으시면 1번 지팡이 왼쪽,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43번 대상자의 보행기 팔꿈치 각도로 옳은 것은요. 너무 쉽죠? 30도 높이는 둔부, 엉덩이 높이가 되겠습니다. 44번 외상이 의심돼서 대상자를 들어 올릴 경우 척추 고정판에 고정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 무릎, 엉덩이, 위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부엉이 순서로 고정한다. 좀 기억하세요. 부엉이 순서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치, 발목 아니고 목이나 머리 아닙니다. 위치도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그죠? 부엉이, 무릎, 엉덩이, 위팔 순서로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대상자가 인절미 떡을 드시다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손으로 목을 감싸 쥐는 행동을 보일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처 방법은요? 정답은 5번입니다. 뒤에 서셔가지고 후상방으로 밀쳐 올리고 있죠. 1번에 물 드시는 거 아니고 인공호흡 아니고 등 두드리는 거 아니고 손으로 집어내시면 더 안 되겠죠. 그죠? 46번 이물질이 목에 걸려서 얼굴이 파래지며 청색증이다. 그죠? 청색증. 괴로운 표정을 짓는 대상자의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5번 명치를 두 손으로 올려준다. 하임리히법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위치, 배꼽과 정확하게는 명치 중간이죠. 주먹진 손에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고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에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다시 말해서 후상방으로 밀쳐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복부 밀어내기로 같은 말이죠. 하임리법 쪽 기억합시다. 47번 갑자기 입에서 거품이 나고 침을 흘리면서 경련할 경우에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혀가지고 기도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나 입에 손수건이나 거즈 같은 걸 넣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히려 더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유지를 위해서 고개는 옆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하러 간 대상자를 발견했는데 가장 먼저 실시할 심폐소생술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흔들어서 반응을 확인하시는 거죠. 기억하시나요? 반도가 그렇죠. 기인이다. 5단계까지 반응 확인 처음 들어가셔야겠죠.
49번 심폐소생술 후에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그죠? 정상적인 호흡을 보일 경우에 취할 자세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회복 자세이기도 하죠.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옆으로 돌려눕히시면 되겠습니다. 오른팔로 쭉 뻗어 있고 왼팔로 귀 밑을 감싸고 있죠. 옆으로 돌아 눕힌 상태에서 고개도 옆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흡인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가 됩니다. 50번 심폐소생술 순서로 옳은 것은요. 정답은 5번입니다. 기억하시죠? 반도라는 사람이 살렸나봐, 그죠? 반도가 기인이다. 기본 5단계까지 되고 마지막은 상태 확인이겠죠. 그래서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마지막은 회복 자세가 되겠습니다.